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범죄 예방 건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길을 가다가 좀 보시면은 거주 공간의 1층 같은 경우에 방범창을 설치한 부분들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방범창을 설치를 하게 되면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거주자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이제 불가피하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주거지 범죄가 사회 문제로 이어지면서 출입구 위치나 동선, 사각지대 여부 등이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프티드 그 범죄 예방 환경 설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 계획 당시부터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국토부에서 범죄 예방 건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령 정보를 먼저 보시면은 범죄 예방 건축 기준 보시죠. 여기 법제처에서 보시면 범죄 예방이라고 치시면은 나옵니다. 행정 규칙에 나오는데 어, 용어의 정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연적 감시, 접근 통제, 영역성 확보, 활동의 활성화, 건축주 설계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용어의 정의는 사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적용 대상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가 좀 중요하겠죠. 자, 적용 대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일종 근생에서 일용품 판매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 근생 중에서 다중생활시설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포함되고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동식물원은 제외가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연구시설이 있고 연구소와 도서관은 제외를 합니다. 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 업무 시설, 오피스텔,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나중에 추가가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네, 그리고 내용을 쭉 보시면은 이 밑에 범죄 예방 기준 제3장에 보시면은 건축물 용도별 범죄 예방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준 뭐 이렇게 해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준과 다가구, 다세대, 연립,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오피스텔 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그다음에 일용품 소매점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기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시설별로 설치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범죄 예방 제2장 1장은 이제 총칙이고 2장은 범죄 예방 공통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접근 통제의 기준과 영역성 확보의 기준, 활동의 활성화 기준, 조경 기준, 조명 기준, 뭐 그다음에 영상 처리 기기, 안내판 설치 뭐 이렇게 있는데 요것들은 이제 그 공통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공통적으로 어,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용도별 범죄 예방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준이 있고 보시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대지의 출입구는 각 호에 다음 각 호에 사항을 고려해서 계획해야 된다. 담장에 대한 내용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부대 시설, 복리 시설에 대한 내용, 경비실에 대한 내용, 주차장에 대한 내용, 조경, 그다음에 건축물의 출입구, 그다음에 세대 현관문, 창문에 대한 내용 있고요. 승강기, 복도, 건축물 외벽의 침입이 이용될 수 있는 최소한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직 배관을 타고 이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문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별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되시는 용도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앞에 있는 공통사항은 무조건 다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다가구 다세대 연립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오피스텔에 관한 사항이 있고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이 있고요. 일용품 소매점에 대한 기준인데 이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24시간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편의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편의점이 아닌 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그 영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대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의점이 아니고 24시간 이제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편의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중생활시설, 이종근생 중에서 있죠.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내용이 끝입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이거를 하나하나 항봉을 좀 만들어 가기가
보고서 작성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요. 뭐 어렵지는 않지만. 자, 그래서 10조하고 14조의 이제 대상을 한 번 더 정리를 좀 하자면은 우선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있고 주요 내용은 이제 출입구 담장 조경, 조명, CCTV 등 전반적 계획, 주차장 비상벨, 어린 놀이터 위치, 그다음에 경비실 시야 확보 등 종합적인 방범 설계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다가구, 다세대 연립 소규모 아파트, 100세대 미만이죠. 소규모 아파트는. 오피스텔은 창호 출입문 방범 성능 확보, 출입구 가시성 확보, 외벽 침입 방지, 조명 및 CCTV 권장 있고, 문화 및 집필 시설, 교육 연구 시설, 노유자 시설 이렇게 있고요. 출입구 사각지대 방지, 방범 성능 창호, 출입문의 설치, 보행로 안전 확보 이렇게 있고 24시간 소매점 편의점을 이야기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편의점이죠. 이제 내부 가시성 확보, 필름 금지, CCTV 설치, 그다음에 카운터 외부에서 확인 가능, 그다음에 비상 연락 시설 설치, 그다음에 다중 생활 시설, 고시원, 출입자 통제 시스템, CCTV 설치, 용도별 출입구 분리 권장 이렇게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범죄 예방 고시 기준은 여기 별도로 올려놨고요. 범죄 예방 가이드라인도 별도로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운받아서 블로그에서 보시면 되고, 범죄 예방 같은 경우에는 확인 어디서 하냐 하면은 경찰서에서 해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 허가를 접수하면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청 내와 청 외에 이제 협의 부서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청 내에 있는 협의 부서도 있고 청 외에 있는 협의 부서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청 외에서 경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요 내용을 한번 확인합니다. 범죄 예방 보고서 자체를. 그래서 범죄 예방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범죄 예방 보고서 샘플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보고서 샘플인데 우선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이제 범죄 예방 보고서 제목이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제목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뭐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고 여기서 공통사항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공통사항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다가구 주택 할 때 했던 건데 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2가지가 있는데 그 12가지 공통사항 6가지 이렇게 해서 총 18가지를 평가를 해야 되고 공통사항 중에서는 이제 접근 통제의 기준, 영역성 확보, 뭐 활동의 활성화, 그다음에 조경, 조명, 영상 처리, 안내 표지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평가 구분에서 이제 공통사항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의무적으로. 근데 이게 반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미반영인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안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무와 권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평가 구분을 보시면은 요거를 법을 보시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 다가구라고 했을 때 다가구가 있죠. 여기에서 의무와 권장을 어떻게 나누냐면은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은 다음에 범죄 예방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11조 1호에 보시면은 세대 창호는 별표 제1의 1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으로 사용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2호 같은 경우에는 세대 출입문은 별표 1의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의 설치를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세 번째 보시면 여기도 권장한다라고 마지막에 되어 있죠. 구조로 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반사경 설치한다. 그 다음에 권장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권장사항과 이제 의무사항을 나누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과 권장사항을 나누어서 구분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좀 된 거고요. 여기서 반영한 것과 미반영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전체 이제 총괄적으로 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 예방 기준 공통사항 적용부터 먼저 작성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는 사무실마다 이제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뭐 공식적인 별도의 그 폼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설계 사무실이나 아니면은 인증업체에서 이제 별도로 이 용역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각자의 그 용역 업체마다의 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해요. 범죄반 공통사항 같은 경우에는 계획서 1번, 2번 이렇게 해서 3번, 4번, 5번, 6번이 있는데 여기 6가지가 있었잖아요. 공통사항이. 그럼 6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기준
다가구일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까 12가지였잖아요. 그게 이제 1번부터 12번, 2번, 3번, 4번에서 쭉 내려가시면 12번까지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 항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적용 기준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면 보시면은 이제 평가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죠.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 평가 범주는 적용 기준으로 했어요. 기준은 이제 법에 있는 내용을 옮겨 적은 겁니다. 수목은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건축물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수목을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영을 했고, 법정 의무 적용 설치 대상이 아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대지가 너무 작아서 다가구 주택이다 보니까 대지가 너무 작아서 조경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이제 의무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의무사항인 적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도서 첨부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는 이제 각 그 항목별로 그 도서를 이 밑에다가 하나씩을 제가 넣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다 지워놨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도면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증빙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제 넣는 거죠.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서에다가 보내주면 이걸 가지고 이제 경찰서에서 판단을 해서 협의가 완료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시공할 때는 당연히 이 기준대로 지금 설치 계획서대로 시공은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가 다인데, 우선은 범죄 예방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한번 보셨고, 여기에서 적용 대상은 한번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을 설치해야 되는지는 각 용도별로 나와 있는 게 있고 공통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지켜주시면 되고요. 원래는 이것도 이제 범죄방 같은 경우에는 대형 건축물이나 아니면 동이 여러 개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아파트 공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다가 별도로 맡기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규모가 좀 작거나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용역업체에다가 맡기지 않고 직접 해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 설계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제가 직접 하고, 만약에 제가 뭐 규모가 있는 건축물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용역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래도 한 번씩은 좀 보셔야 돼요. 보시고 이제 내용들에 대한 숙지를 조금 하셔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인면 디자인을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 이제 그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고 침입할 수 없도록 배관에 커버를 씌운다든지, 아니면 1층에 이제 그 방범창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방범창이 아니라 뭐 강화 유리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침입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구상을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인면 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배치상에서 식재를 심을 때도 이 식재를 통해서 그 침입이 가능한지 또 이제 고민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그 건축 계획을 잡는 것과 그렇지 않고 건축 계획을 잡는 것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 업체에서 뭐 식재를 조금 옮겨 달라고 한다든지, 그 인면에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할 경우에도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뭐 실이 별도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인집이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뭐 관리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방제실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좀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요 내용은 한 번은 읽어보고, 용역을 주더라도 이제 한번 읽어보고 난 다음에 설계를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셉티드 그 범죄 예방 환경 설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